네, 서초구 본동 노후도 66% 빌라 어떨까요? 이거는 지금 아까 뭐 양재동 쪽도 여쭤보신 분들도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남 쪽 같은 경우는요, 강남 쪽에도 뭐 모아타운 지정된 데 있죠. 양재 2동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일원동 대청마을 일대하고, 여기랑 같이 한번 제가 좀 뭉뚱그려서 말씀드릴게요. 네.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좀 반신반의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재개발을 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익이냐면, 빌라 소유자들이 훨씬 더 이익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소유권의 아파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재개발은 그래서 내가 작은 게 아름답다라고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큰 땅을 가진 단독 다가구 주택 큰 땅을 가진 소유자들은 좀 불리한 겁니다. 원칙은 우리가 아파트 한 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1+1이나 이게 가능하지만 원칙은 아파트가 한 채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강남 쪽에 이런 지역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런 거죠. 강남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북 지역에 비해서 월세도 빵빵하게 나오죠. 그렇죠? 월세 수익이 그러니까는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강북 쪽에 다가구 주택, 강남 쪽에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강북 쪽보다는 강남 쪽에 어떻게 보면 월세도 높고 세입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빵빵한 겁니다. 그렇죠? 강북과 강남의 다가구 주택을 비교를 해보면.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강남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에 꼬마 빌딩 지으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70평, 80평짜리에 땅 사서. 그렇죠? 네. 근데 강북에 꼬마 빌딩 지으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 같은 경우는 땅가격도 계속 많이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 특히 강남권에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다 모조리 반대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지역에 들어가실 때 어떤 거를 이제 보셔야 되냐면, 이것도 제가 세세하게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내가 강남 쪽에 모아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들어갈 거면 노후도 체크는 필수입니다. 네. 노후도 체크는 필수고요. 상대적으로 빌라 비율이 높은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해요. 반대로요? 반대로. 왜? 이 강남 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 개발 이익은 보장이 되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합원 비율이 높아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업이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이런 데는 그러니까 사업성보다는 동의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조합원 비율보다는 빌라 비율이, 그러니까 차라리 빌라 비율이 높은 데가 훨씬 좋은 거예요. 네. 빌라 비율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내가에 심은 나무님, 그 다음에 구름님, 그러니까 보시면 차라리 내가 들어가는 지역에 빌라 비율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빌라가 많은 게 좋습니다. 단독 다가구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노후된 지역은 그럼 안 좋겠네요. 자. 너무 노후되고 빌라가 많으면 더 좋겠죠. 아, 노후된 빌라가 많은 곳이요? 네. 알겠습니다. 화곡 본동 투룸 준신축 빌라 보유하는 게 더 수익이 클까요? 곧 매도하고 다른 지역 갈까 하는데 심히 고민입니다. 무조건 매도하십시오. 네. 왜 그러냐면요. 자, 이런 거죠. 화곡동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에 이제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에 빌라 밀집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독산동이라던가 또 인근에 아니면 화곡동이라던가 이런 지역에 여러 이제 지역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나온 88 대책이라던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빌라 시장도 엄청난 양극화가 일어날 겁니다. 자, 어떤 거냐.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은 빌라 가격이 그전부터도 계속 올랐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뭐 공시 가격 5억 이하는 이제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 인정하겠다. 이제 88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려는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개발 압력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화곡동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인근 지역이 아파트 가격도 낮은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화곡동 같은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빌라촌이에요. 빌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빌라들이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서 빌라들이 많다? 조합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겁니다. 조합원 비율이. 그러니까 조합원 비율도 높고 사업성도 안 나오고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낮다. 과연 사업을 진행을 해서 거기 있는 소유자들의 아니면 조합원들의 이익이 보장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영희님 지금 매도하려니 손해를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라는 게 이익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익선에서 나오는 것, 매도 타이밍도 잘 잡아야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손해를 봤을 때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손절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구영희님 이거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KIK님. 네.
성동구 홍익동 쪽은 재개발이 불가능할까요? 일부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고 왕십리 근처에 있는 데가 이제 홍익동이죠. 요 일대. 그 다음에 여기서 근데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 왕십리역 앞에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먹자도 없고 완전 철저하게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역 앞에, 즉, 이제 출구로 따지면 이제 10번, 11번 출구 앞쪽으로는 상당히 여기는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셔도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 상당히 좀 노후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또 개발되다가 여기밖에 없어요. 왜? 인근에 지금 행당 6구역, 7구역 지금 다 재개발했고, 그 다음에 7구역 이번에 지금 일반 분양 나오잖아요. 라체르보. 그죠? 예, 여기 지금 25평형대 15억에 나옵니다. 일반 분양. 그런데, 여기 지금 요 건너편, 이 왕십리역 앞에 10번, 11번 출구 건너편에 보면 또 왕십리타운 맞은편이죠. 요 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만 가능한 게, 요 일대가 왕십리역이 지금 고도로 발달한 지역이잖아요. 역세권이. 그래서 요 일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먹자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상권이 좋아요. 상권이. 상권이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될 수 있는 지역이 요 먹자 상권에서, 왕십리역 먹자 상권에서 좀 떨어진 요 일대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홍익동 전체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혹시 못하신 질문이나 방송에서 하기 좀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투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나오신 전화번호로 이제 전화 주시면 저희 상담 문의 들어드리니까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6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